시작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에서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식순에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먼저 민중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이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담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구렁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행세 동지는 담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지금은 순국 열사와 민주혁명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묵념 바로. 네.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어설프게 진행되는 점 양해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2012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정기총회 우리 회원님들과 또한 많은 여러 선생님들, 손님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유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고문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오은상 청원년 행동하는 언론 소비자 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추혜선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양기환 문화다양성 포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저 끝에 계시네.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신 김원열, 제가 잘 종로구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김원열 후보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색한 진행이지만 이어서 2011년도에 언소주 언론소비자 국민주권 캠페인의 활동 상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불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불을 좀. 또 실수 발생. 잠시만요.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우리 인사부장님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설프하기로 어설픈 진행을 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복 후보님 잠시 나오셔서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에 대한 덕담 한마디 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해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올해 진짜 국민주권 시대를 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찬 기대를 걸어봅니다. 사실 87년 6월 항쟁은 옛날 군사 파시점 시대에 예를 들면 무조건 비판세를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어떤 파시점 독재, 군사 독재는 무너뜨렸습니다만은 이 정치와 언론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2000년대 들어서부터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여기에도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소비자 주권, 언론 소비자 주권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와 언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움직임을 2000년대 때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러한 어떤 이런 게 대분수령이 될 수 있는 총선과 대선 이것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물결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문명 지형, 문화 지형 이 전체를 뒤바꿔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이 부분을 마음대로 말하고, 또 우리의 민주화와 자주가 동시에 완전히 만개하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케 합니다. 그러한 운동의 악대열에 저는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류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그야말로 친일 언론, 일제시대에 맹목적으로 굴복하던 그러한 언론, 그 이후에 사대주의 언론, 그리고 재벌 경제를 그냥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걸 두둔하는 그러한 언론, 이러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저항에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운동들이 지금 날로 또 날마다
물결의 힘이 점점 늘어나고 참여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원래가 그야말로 국민주권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계속 분투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저는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희보 후보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원열 우리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뭐야 될지 진짜 통합진보다 예비 후보님 예. 감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낯설지 않고, 근데 요번에 통합진보당 세 후보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단일 후보로 됐습니다. 종로의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 거는 그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왔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3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가 앉은 자리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마디 좀 이렇게 여기 언론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흔히 제4의 권력이라고 오늘날에 불려지는데 옐로우 페이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프랑스 나폴레옹 당시에 그 섬을 탈출해가지고 파리에 개선했을 때 그렇게 나폴레옹을 규탄했던 언론사들이 권력을 따라서 이제 칭송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각을 했을 때 또 지나치게 이제 폄하하고 하는 이러한 언론의 행태들. 우리는 특히나 언론들이 매우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아주 극소수의 재벌만을 위한 언론이라든가 또는 반민족적인 언론들이 횡행하고 있죠. 이랬을 때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을 되찾고 그리고 언론을 올곧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시대적 과제다. 특히나 그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바로 지지하고 또 그런 것이 언론의 영역뿐만 아니라 언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퍼와 같은 그 노란색 종이와 같은 그런 어떤 문제 있는 언론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땅에서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확실히 조중동이 끼치는 그 해악은 아주 심각하죠. 아무래도 총선 대선 국면에서도 끊임없이 그 언론은 권력을 추종하면서 기존의 권력이죠. 돈 중심의 권력, 금권 정치를 추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서서 지금 새로운 언론이 출연을 하고 있죠. 1인 미디어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도 바로 세우고, 언론이 또 그 권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되길 바라고, 특히 언소주와 같이 언론 소비자 주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1500일간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쟤는 거기에 이제 집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지들을 만나니까 매우 반갑고요. 흔히 우리 사회의 총선 대선이라고 하는 올해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곧은 진보,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와 정책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로가 매우 보수적인 곳인데 이제 진보의 물결이 휩쓸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기세로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사회를 대다수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동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또 우리 재밌는 분 한 분이 오셨습니다. 문화다양성 포럼의 양기한 이사님 오셨는데요. 저 영화 부러진 화살에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한창 영화인의 길도 또 걸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양기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배우 양기환입니다. 네, 제가 아직 배우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시면 대한민국 국민은 부러진 화살을 본 국민들과 보지 못한 국민은 두 부지를 나누는데 후회하실 겁니다. 꼭 경험해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이 MB 정부 들어서 초기에 굉장한 탄압이 있었죠. 저는 가장 장렬하게 싸웠던 새 사람들이는 단체를 꾸민다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생각났고, 그 다음에 또 보건사에서 쫓겨난 명진 스님이 생각나고, 또 저는 언소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진 스님과 우리 박대성 씨는 감옥에도 넣고 또 쫓아도 내고, 하지만 가장 MB가 이 정부가 좀 두려워하는 것은 언소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약 10,000명의 8,000명의 회원들이 아주 평범한 이 땅의 시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십시일반 콩나물값, 두부값을 아껴서 돈을 보내주고, 이 자리에 다 이렇게 만장하게 차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서운하고 또 대표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의 참 주인이고, 과거 정권에서 여러 형태로 기득권을 잃었던 사람들이 MB정부와 맞서 힘차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제 역할을 해야 될 지식인들도 침묵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어서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여러분 또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싸워왔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화다양성 포럼과 언소주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사랑방 자문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조금 더 넓혀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회원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언론이 저는 이제는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펼치는 이후에 한국 사회의 정책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는 공화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공화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공화국의 목표는 공공성입니다. 그 공공성을 따르는 그 공화국에 가는 수단은 법이 됩니다. 법 앞에 모든 시민들을 평등해야 됩니다. 자본과 권력자의 잣대가 거부질처럼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바로 이 공화국의 가치, 공화국의 주체인 시민이 공화국의 목표라는데,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완전히 파괴가 되는 언론이 있다면 그것이 조중동을 뛰어넘어서 한계대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양기한 이사님 그 영화 부러진 화살이 건승해서 우리나라 사법 개혁에 큰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또한 귀한 손님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언소주 탄압대책위원을 지내시기도 한 위원장님을 지내시기도 한 천정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말씀하시죠. 요 마이크 드십시오. 마이크 요거 드십시오. 이렇게 나가시죠. 원소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올라오다가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모르겠는데 이미 다 새 지도 뽑아 놓으셨죠? 예, 신임 지도부께 지신 거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고생하신 물러나는 양재 대표께서 연임하셨나요? 예, 그러시고요. 물러나시는 또 다른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도 소원 이루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번에 꼭 2012년을 우리가 언론의 자유, 여러분과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활짝 꼽히는 그런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듭시다. 또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귀하게 사람답게 대접받는 그런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기틀을 오늘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투쟁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몇 년 동안 투쟁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러 이명박 정권의 대항하고 또 이 정권 하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개별적으로 하나도 우리가 이긴 게 없습니다. 언론하고 날치기로 당했습니다. 종편 다 떠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청률이 형편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최시중 물러났지만 이제 물러나고 뭐합니까? 우리가 얻은 건 없지 않습니까? 기분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 소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지금 패배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책위원장이라고 소개되니까 속이 뜨끔했습니다. 아직 우리 여러 동지들이 법적으로도 완전한 면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잘 성공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워낙 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 MB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탄압을 배우는 분야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아직은 크게 인기가 없는 주제인 것도 우리가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심장, 대동맥, 혈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을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은 자신들이 나와서 막 박수치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데 아직 의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인기 없는 분야를 우리들이 해왔으니 나는 더더욱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의 자유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우선 깊은 존경의 말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스스로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저도 그래도 정치인 중에는 가장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크게. 제가 어제 보는 화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나는 분이 그분 까메오라고 그럽니까? 그 주연인가요? 주연급 주연이. 주연급 주연이
알겠습니다. 또 사법개혁에 또 제가 책임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사법개혁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언론의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2012년 또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지난 한 해를 사셨다고 생각되는 이 신정배 의원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신 거 더욱더 뜻깊게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너무나 귀하신 분들,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 귀하셔가지고, 다 말씀을 들어야겠지만은, 들을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몇 분 또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셔보겠습니다. 추에서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손님처럼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올해부터 사무총장을 좀 맡게 된 최혜선입니다. 항상 언론 탄압의 자리에 그리고 동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늘 어김없이 빛내주시는 천의원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희 언론연대 전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고문을 맡으신 성유보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리고 익숙한 얼굴도 있고 그리고 처음 뵙는 우리 원소주 회원님들도 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말 회복의 원년이 아닌가, 봄이 머지 않았다는 그런 희망도 좀 갖게 되고요. 어제 우리 원소주를 탄생시킨 이 정권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시작으로 굳건에 있던 이 비리 뚝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미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더 빨리 열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거와 함께 저희가 이 회복하고 또 이 주권을 다시 저희가 가져오기 위한 또 지난한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복원시키고 법을 다시 법제도를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또 깊이 있게 저희가 하나 준비해 나갈 텐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양 대표님 또 사무총장님 늘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많은 투쟁의 현장 그리고 그 부분에서 늘 커다란 힘이 되주셨습니다. 우리 원소주 회원분들과 또 우리 양 대표님 또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더 뜨겁게 연대하고 또 원소주의 활동에 저희 언론연대가 가장 가깝게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원소주하고 늘 함께하고 있죠. 우리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혜선 사무총장님, 신임 사무총장님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소주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행동하는 언론 소비자였는데 오은산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로 오은산 선생님 모셔서 또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원소주 지금 여기 행사장에 와 있으면서 남의 행사장이 아니고
모두 가져가는 문제예요. 저한테 같이 보내려고 했었고, 진짜 반가운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반갑고요. 앞으로 청년 이렇게 함께 싸우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무척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의 없이 모신 저를 끄지랑 하지 않으시고 좀 짧지만은 귀한 말씀해주신 고은산 선생님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무척 잘 되고 있는데요. 프로페셔널한 사회자가 진행하고 있었던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작년 2011년도 정말 언소주 강력한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항상 있지는 않았지만 가능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닐까 하는 건방진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활동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벌어졌던 시위죠. 종편 저지 퍼레이드입니다.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언소주가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간단치만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야 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작금의 사태가 집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내는 게 무척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는 사회의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2011년도 지난 집행부의 고별 인사 격이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별 인사 격이라고 할까 하는 결산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자를 믿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별 인사 격의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유상 사무총장님 일분이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1년도 가결산 보고서 제가 배포된 거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 보고는 원래 그 회계감사위원장이 정식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회계감사위원장이 4월 달에 사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다시 그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그 대표 사무총장 집행부 회계감사위원장 투표가 정식으로 투표를 거치게 돼 있어서 비용도 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해서 회계감사위원장이 선임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래 그 중간에 보궐선거로 뽑히신 분인데 그만두셔가지고 이번 그 새 집행부의 대표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이 새로 이번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저희 카페에다가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새로 뽑히신 회계감사위원장님이 규정에 의해서 결산 보고를 하고 2월이나 3월 중에 임시총회를 거쳐서 그 여러 회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추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는 거는 매월 보고 드린 12월까지 보고 드린 내역서입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작년 그 2010년도 1월 그 잔액이 제일 위에 1943만 2940원이었는데 지금 작년 말 현재 잔고가 483만 7793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2월 되던 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한 6,700만 원이 있는 거를 2월 시키지 않고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 달에 다 지불해서 2월 되는 것이 없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한 700만 원 정도는 그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된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매월 그 후원금이 이제 쭉 들어온 합계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좀 줄다가 또 다시 지난달부터 2달 전부터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씩 그 연말부터 11월부터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그 회원님들의 많은 후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 지출 금액을 보시면요, 저희가 총 지출 금액은 어쨌든 그 3페이지에 의해서
한 5째 줄에 보시면 그 1억 62만 5,055원을 작년에 한 해에 총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월 달에 전임집행부가 한 1,200~1,300만 원이 이렇게 좀 지출된 게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임 집행부가 2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11개월 동안에 지출된 금액은 한 8,7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임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경비를 정말로 긴축 병행을 해서 그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2개월 전부터는 흑자에다가 조금씩 그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정말 이 가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신임회계 감사위원장한테 아주 그 정확한 감사를 받을 것이고요. 그 보고서와 함께 올해도 정말 그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회비를 가지고 정말 그 알뜰하게 그 살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원소조 초기에 비해서는 후원금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그 700만 원 가까운 회비가 들어오고 있고 정말 그 시민단체로서 그 어떤 후원이 없는 정부기관이라든가 후원이 없이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연간 1억 원의 돈이 그런 지출될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을,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일하게 촛불시민단체로서 조직화되고 또 사무실을 갖고 있고 이런 그 후원에 대해서 정말 막중한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올해에도 정말 그 긴축 경영을 통해서 알뜰한 살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신 우리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회계 부분 특히 마찬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말이 안 나오려면 말을 잘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던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대표를 맡았던 양재길입니다. 오늘 멀리서 올라오시는 회원분도 계시고 또 바쁘신 주말 시간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네이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다른 지역본부장님들도 같이 올라오셨으면 했는데 시간이 좀 없으셔서 일단 사기 대표와 사업총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아까 원소조 활동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참 긴 시간이 듯하면서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 1월 달에 이제 새 대표가 되고 나서 2월, 3월 정신없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해놨던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편이 워낙에 우리 조중동이 이제 방송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이 조중동이 엄청 커지는 것을 저희가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저희는 무엇인가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좀 압박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계속 우리의 그 저항의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과 재벌의 밀착 관계,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많은 이 보도를 통해서 협박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조중동에 끌려가는 그 사슬을 저희가 끊을 수 있게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새 집행부에서도 그 여러 가지 종편 저지 투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우리 언소도 내부적으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우리 회원들이 단결해 주시고 또 집행부를 지지해 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언소주가 조중동을 저지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서 항상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신 집행부 양재일 대표님, 이유상 사무총장님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 이상한가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2012년도를 또 이끌어갈 신임 대표와 사무총장님 모시는데요. 참 어떻게 된 게 다시 연임하시게 되셔서 그래도 다시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 새로운 각오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 신임 대표 네, 나오셔서 그런 건가요? 전혀 준비 안 됐습니다. 네, 선관위 위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 관리를 맡은 선관위원장 김종탁입니다. 이건 그만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도 신입 대표 및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 지역본부장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양재일, 사무총장님 이효상, 투표율은 25.52%에 찬성 74.74%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위원장 후보님입니다. 권민수, 닉네임은 군자대원입니다. 투표율은 25.52%에 93.3%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본부장 후보님입니다. 김주국, 닉네임은 춘천 도깨비를 쓰고 있습니다. 투표율 17.3%에 100%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본부장 후보입니다. 이민재님이고 닉은 여린이를 쓰고 계십니다. 투표율은 25.81%에 87.5%를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본부장입니다. 최재혁, 닉은 들깨님입니다. 투표율은 27.08%에 100% 찬성해 주셨습니다. 서울본부장입니다. 김은규, 닉은 김가님을 쓰고 계시고 투표율은 25.6%에 92.19%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인본부장입니다. 김용수, 닉은 한티임입니다. 투표율은 22.17%에 93.88% 찬성해 주셨습니다. 울산본부장입니다. 강경열이고 닉은 미래의 낙승상을 쓰고 계십니다. 투표율은 52%에 92.31%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본부장입니다. 안건수이고 나눔이 또 이거 쓰고 계십니다. 투표율은 40%에 100% 찬성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본부장입니다. 정경현철이고 베트남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투표율은 60%에 100%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언론소비자 국민 캠페인 선거구정 제24조 1항 2항 3항 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공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거 투표 관리해 주신 금화우 선거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신임 대표와 사무총장님 그리고 회계 감사위원장님, 지역본부장님 당선자 발표에 이어서 신임 대표님과 사무총장님, 회계 감사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까 그 집행부 인사에는 제가 말을 아껴둔 게 있습니다. 새로 이제 신임 대표로서 연임을 하게 되는 인해서 제가 이제 올해 그 이제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자 제가 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연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이지만 저 개인적으로서는 마치 좀 진급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작년 1년 동안은 잘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무총장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대표로서 할 일, 직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번 2012년 새 대표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각오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1월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런 결론이 났죠. 사실 저희 아직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지금 상고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많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 작년에도 제가 이제 어떤 선거 공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언론 소비자들이 운동하는 거, 이 운동에 대해서 보장받는 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한 표로서 분명히 새로 만들어야 될 거, 바꿔야 될 게 그런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 소비자 보호법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버러진 화살 얘기 나왔을 때 그 사건명을 지금 석궁 테러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론 보도 처음서부터 조중동도 그랬고 그때 석궁 테러 사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버러진 화살을 영화를 보고 그게 거의 공판을 다 재현한 건데 테러가 벌어진 상황은 사실 없어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냥 석궁 사건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그걸 이제 말하자면 유죄로 생각하기 위해서 석궁 테러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언론들이 조장을 합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태안반도에서 기름을 유출하는 게 아니라 삼성 1호하고 중국 바지선하고 그래서 그 명칭은 사실 원래 삼성 1호와 바지선의 부딪힌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부르고 있잖아요. 언론이 다 그렇게 만들었고 외국 같은 경우도 알래스카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안 하고 엑스전 모빌사가 거기서 기름 유출 사건, 기름 유조선이 거기서 좌초되면 인해서 기름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은 결국에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할 때
우리는 조중 광고 불매운동을 하지만 조중동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조중동 그러니까 광고주 협박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우리 운동을 유죄로, 그러니까 이건 처벌받아야 한다는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고주 협박 운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광고주를 협박하는 데는 조중동, 걔네들이 조중동이 바로 광고주를 협박해서 광고를 뜯어내고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잘못 인식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언론 소비자로서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언론 소비자 보호법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언론 피해 구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언론 피해 구제법하고 언론 소비자 보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언론 피해 구제법은 개인의 의미가 있고, 언론 소비자 보호법은 우리가 언론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 사실 광우병 2008년도 미국산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바로 언론이 잘못된 왜곡된 보도에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반드시 고쳐야겠다, 이런 의미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는 언론 소비자 보호법을 앞으로 이제 만들 때 바로 이 부분, 언론이 잘못된 보도나 또는 걔들이 어떤 프레임으로서 짜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 목소리를 하고,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제정운동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즘 개콘 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여론을 모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하고, 하여튼 저는 최우선 과제로, 그래야 우리가 지금 광고주 불매운동 대법원 선고직이란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이거를 반드시 무죄로 받아내려고 운동 전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종편이 지금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불가사리라는 거 혹시 아세요? 바닷속의 불가사리 말고 고려말 불가사리 혹시 아십니까? 불가사리라는 괴물이 새를 먹는 괴물인데, 맨 처음에 먹은 게 뭐냐면 바로 바늘입니다. 바늘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철로 된 거, 농민과 이런 걸 하면서 몸집이 엄청 커졌습니다. 물론 이야기 내용상 전개는 다를 수 있어도 이 조중동은 바로 어느 한 그것으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조중동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하여튼 조중동 종편은 앞으로 꼭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 정말 오프 체질인데, 오프에서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언서 사무총장까지 맡아서 사진까지 하느라고 정말 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임을 키워서 젊은 분들한테 이 언론 소비자 운동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정말 사람도 못 세우고 다시 맡게 돼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노쇠한 머리로 정말 참신한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올해 다시 대표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림을 다행히 이제 은서주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든 사회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고 회원 수도 줄어들고, 카페 또
회비도 줄어들고 이런 아주 사회 전반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정말 요즘에 그 SNS의 활발한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원소주가 그동안 조중동과 정말 28명의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금 소송을 걸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불하지 않고 싸워온 그런 결과를 또 한편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 그 카페 회원은 많이 줄고 있지만 SNS는 정말 10,000명 이상 또 하루에도 몇십 명씩 들어오고 이런 그런 요즘 또 활기를 그쪽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SNS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몇만의 그런 회원님들을 데리고 팔로워들을 하고 저희가 하는 운동이 즉각 호응을 받고 저변을 높일 수 있도록 올 한 해 힘쓰겠습니다. 회원님들 올해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회계감사위원장직을 맡게 된 인자대도 이름은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냥 짧은 인사말이 되겠는데요.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공약이 되는 게 없으니까 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네. 회원님들이 뽑아주신 집행부에 대해서 기대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직접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어나실 지역 본부장님들, 당선자 본부장님 소개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사회를 자유분방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기 본인이 서울본부장님이시라. 어쨌든 나를 보고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원본부장 당선자 김주국님, 이 병원에 입원 중이시랍니다. 그렇고요. 광주 전남본부장 당선자의 이민재 여리님 오셨습니다. 네.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부장님은 다 나오면 거의 잘 사오실 것 같네요, 오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구 경북본부장의 당선자 최재형 일개님 나오셨습니다. 오십시오. 서울본부장 당선자의 김웅준님 여기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본부장 당선자 김용수 한팀님 지금 오시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울산본부장 당선자 강병열님이 허리를 또 다치셨다고 이렇게 시작이 조금 안 좋은 듯 하지만은 아마 끝 결과가 좋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다음에 충북본부장 당선자 안건수님, 나누미님 또 못 오셨다고 하네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전북본부장 당선자님 경현철님, 느티나무의 사람님 안 오셨나요?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6시까. 이렇게 하여튼간 우리 언소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하고 또 다른 사회 또 활동도 참여하고 겹겹이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귀하고 훌륭합니다. 물론 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오늘 오신 우리 제가 이름을 다 광주 전남 본부장 당선자 이민재 여리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린 이민재라고 합니다. 진보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남도 순천시에서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 유명한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순천시는 김선동 의원이 있어서 참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광주가 그동안에 많은 힘들을 썼었고 또한
힘들을 쓰는 와중에서 많이 부상당해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그 부상자들 다 추스려서 다시 한번 올 대선 총선의 원소적 힘을 보태고 또 언론의 민주화, 언론의 대통령 그런 것까지 못해도 최소한 언론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을 뽑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본부장 당선자 최재형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본부장을 맡은 최재형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본부장이 후보하면서 과연 이 지금 너무나 커버린 조중동 거기다 같이 길 타고 있는 거대 자본들 그렇다고 시민 세력이 그렇게 호응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길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서울 본부장 당선자 김웅규입니다. 많은 거 부족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원소지 위해서 한번 정말 장인정신으로 싸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많이 뵐 본부장님들 함께 어우러져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